안녕하세요, 치대맨입니다. 방사능 측정기의 성능을 좀 알아볼 건데요. 큐세이프의 QSF104 이 모델과 그리고 보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네, 스마트 가이거, 네, 이것과 라덱스에서 나온 걔도 좀 신뢰도 좀 높은 측정기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볼 겁니다. 비교해보면 확실히 성능 같은 부분들을 확실히 좀 알 수 있겠죠. 제가 좀 더 정밀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뒤에 그 표본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방사능 원소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지금 이 상태에서 선량 측정을 바로 해서 수치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측정을 누르면 지금 시작이 되죠. 측정 중이라고 뜨고 보면 각 부분에서 센서 부분 위치가 다릅니다. 이거는 이 상단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이쪽 끝 부분일 테고요. 이것도 이제 본체 어느 부분에 앞쪽 부분에 있겠죠. 센서가 있는 형태입니다. 보면은 수치를 보면은 0. 이것도 패스트 모드로 했을 때 지금 모드 넘어가 버렸는데 패스트 모드로 했을 때 0.190 정도가 측정되고요. 네, 마이크로 시버트 측정되고 시간당.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낮은 수치로 측정되는 단위가 0.1이기 때문에 0.1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라텍스 같은 경우는 0.18, 네, 0.18로 측정되고 있고 이 두 개 수치를 보면은 감도가 큐세이프 제품이 감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수치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아주 빠른 그러니까 시간을 좀 짧게 잘라서 그 시간 안에 선량을 측정을 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0.15부터 0.19까지 지금 측정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스마트 가이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좀 잘못 측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 가이거는 좀 아쉬운 게 지금 보면 그 와이파이랑 그리고 데이터 통신도 모두 다 꺼서 비행기 모드로 했습니다. 참고로 이건 갤럭시 S7이고요. 스마트 가이 같은 경우는 이 측정 부분을 만약에 충격이 가해지면은 이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 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방사능이 측정돼서 이 수치가 이 정도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충격이 가해져서 지금 올라간 건데요. 충격이나 와이파이 신호 아니면 주변에 강한 자기장이 있거나 하면은 수치가 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장비인 거죠. 지금 보면 1.34 마이크로시버트가 측정되는데 이 정도면 엄청나게 높은 건데요. 어찌 보면 지금 여기는 0.15 측정되고 있는데 지금 충격 때문에 높아졌죠. 이 정도 충격 한번 줘보겠습니다. 네, 지금 충격과는 무관하게 지금 수치를 측정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쪽도 한번 충격 줘보죠. 이쪽은 변화가 아예 없네요. 네, 숫자가 고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상태로 실제로 측정해 볼 텐데 뒤쪽에는 지금 네, 세슘 237를 넣었을 때 10 피코큐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수치를 놨을 때 지금 보면은 이 거리별로 어느 정도 측정되는데 실제 정밀한 측정기로 측정했을 때 나오는 그 수치들이 좀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죠. 네. 가까이 있을 때는 사실 세 개 모두 다 가까이 놓고 측정했을 때는 정확하게 측정될 겁니다. 왜냐하면 방사능 세기가 워낙 세기 때문에. 네, 휴대용 측정기들은 대부분 다 감도가 뭐 아주 고성능의 몇 억대 되는 그런 측정기에 비해서는 감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보면 오차가 커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걸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같은 위치에 놓고 센서 위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위치를 조정하겠습니다. 약간 오차는 생기겠지만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방사능 원소를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은 납 차폐암 안쪽에 지금 굴이랑 납이랑 돼 있는 차폐암 안에 들어있어서 지금 수치가 변동이 없는데요. 이걸 꺼내면은 수치가 변동이 생길 겁니다. 근데 얼마나 빨리 서로 값이 바뀌는지도 보시면은 네, 좀 참고 되실 겁니다. 자, 꺼내서
꽂자마자 이 수치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게 경고음이 울리는지 좀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제 경고음을 꺼놨는데요. 제가 경고음을 잠깐 켜겠습니다. 보면 셋업에서 이 수치를, 이게 버튼이 두 개로만 지금 설정하게 됐는데, 이걸 해서 제가 오디오를 켜놓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소리가 날 텐데요. 삑삑하고 소리가 날 겁니다. 이쪽도 지금 제가 소리를 사실 꺼놓은 건데요. 켜면은 삑삑삑 거리기 때문에 소리 꺼놨었는데, 제가 켜겠습니다. 이게 삑삑삑삑삑 소리가 나는 중에 방사능이 측정이 돼서 삑삑삑삑삑 하고 소리가 들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리가 아주 반복되게 삐삐삐삐삐삐삐 하고 들리면은 방사능 수치가 높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량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꺼내 보겠습니다. 이거 꺼내서 이 끝부분에 검은색 부분이 이건데요. 보면 지금 두 개가 벌써 반응하죠. 이쪽은 1.23까지 벌써 올라갔고, 라덱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0.13인데요. 소리는 좀 더 반복돼 들리는데 빨리 안 나와죠. 0.16이 측정됐고요. 이걸로 측정해 보면은 지금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봤을 때 0.16, 그러니까 안정적인 범위 내입니다. 이제 0.7 올라갔죠. 이쪽도 0.24로 지금 변경이 한 번 됐고요. 그러니까 큐세이프가 제일 빨리 반응해서 먼저 지금 경고를 올려주고 있고요. 라덱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숫자가 좀 더, 아직은 다 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보면 여기는 1.15까지 벌써 올라갔죠. 위치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걸 가운데 놓고, 이걸 여기 놓고, 다시 넣었다가, 경고가 꺼지고 나면은 다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방사능 원소를 넣고 그 다음에 시간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보니까 수치가 다 내려왔습니다. 스마트 가이드 같은 경우는 껐다가 켜니까 다시 수치가 원복이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고정된 상태로 있어서 제가 껐다 켰습니다. 지금 보면 0.21, 여기도 0.2 해서 지금 어찌 보면은 백그라운드에 있는 선량이 조금 높아져 보이긴 한데, 보통은 0.3 이하면은 일단은 안정적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은 안정적인 상태가 된 거고요. 제가 좀 위치를 조금 바꿨습니다. 이 상태로 다시 꺼내서 어떤 게 먼저 반응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꺼내겠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울리고 있고요. 아직은 수치가 변화가 없고, 수치 한번 변했는데 낮고 1.17까지 벌써 올라갔죠. 아까 동일하게 가장 감도가 높은 만큼 먼저 측정돼서 지금 수치가 올라갔고, 라덱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수치가 0.4입니다. 0.4 마이크로시버트고요. 스마트 가이드 같은 경우는 아직 물릴 생각도 안 하고 있네요. 지금 전혀 변화가 없죠, 아직은. 혹시 모르니까 스마트 가이드는 조금 더 가까이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걔도 아직 0.1로 그대로고요. 라덱스는 지금 0.87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제 근접을 했죠. 여기 수치가 사실은 1.03 마이크로시버트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거의 근접해서 측정이 됐고, 지금 이건 아직 올라가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큐세이프 같은 경우는 지금 선량을 측정하는 이 모드에서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보면 F라고 된 모드가 있고, 또 길게 눌러보면 N, P,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F는 가장 짧은 시간에 그 시간 안에 측정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값을 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값으로 지금 방사능이 어느 정도 측정되는지를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P 모드는 좀 긴 시간을 측정해서 그 안에 있는 평균값으로 측정하는 건데요. 사실 보면은 지금 값이 넘어가겠는데, 길게 누르면 이 값이 바뀌는데요. 근데 P로 하니까 아직도 경고가 나죠. 예, 경고가 나오죠. 이건 왜냐면 긴 시간 동안 측정했는데 제가 앞부분에는 선량이 높았죠. 그 뒷부분 선량이 낮고, 하더라도 평균을 내보니까
걔도 선량이 0.65로 높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고 울리는 거고요. 패스트 모드로 하면 그 시간 짧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측정해서 바로 수치가 올라가 버립니다. 이번엔 이쪽 끝으로 놓고 한번 해보자. 놓고 얘는 또 이쪽으로 갖다 놓고 얘는 가운데 놓고. 네,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전혀 변화 없는데 이번에는 더 뒤로 갖다 놓겠습니다. 여기는 0.45 마이크로시버트라서 사실 상당히 낮은 그러니까 낮은 수치가 측정되는 위치입니다. 여기서도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사실 0.45면 낮은 수치이긴 한데 걔도 위험한 수치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꺼냈을 때 얼마나 빨리 서로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얘도 껐다 켜주고 다시 보면 0.19, 0.16, 0.1 해서 지금 다 지금 안정적인 상태가 됐고요. 다시 꺼내 보겠습니다. 꺼내보면 제일 먼저 반응해서 0.5, 8 네, 0.7까지도 나오네요. 지금 보면은 지금 센서 위치를 감안해서 조금 뒤에 놓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반응해서 좀 올라왔고 이것도 0.29까지 올라갔네요. 네, 아까 동안에는 좀 더 가까웠는데도 반응이 없다가 이건 오히려 지금 이제서야 올라가네요. 좀 그러고 보면 지금 위치가 좀 가깝죠. 가깝게 됐습니다. 라덱스는 아직도 0.2입니다. 네, 이게 뭘 뜻하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스마트 가이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진짜 방사능 원소가 앞에 있는데도 사실 못 측정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방사능 원소가 여기 있고요. 지금 납차폐암이 들어가 있지만 위쪽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위로는 방사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같이 가져가 보면 이쪽은 물리죠. 근데 이쪽은 보시면 지금 여기는 1.6까지도 측정되는데 지금 스마트 가이드 같은 경우 0.41, 0.5 다시 떨어지는 0.49, 0.57, 0.56, 0.73, 72 네, 지금 보면 이렇게 가까이 측정해서 한참 동안 측정을 해야 겨우 근접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측정 값을 측정할 수도 있고요. 두들겨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와이파이도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생각보다 그렇게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측정기가 그래도 감도가 높고 그래도 꽤 잘 알려진 측정기인데 이 두 가지를 봤을 때도 차이가 나는 점이 감도가 큐세이브가 훨씬 높기 때문에 훨씬 빨리 잘 측정이 됩니다. 근데 라덱스는 앞에 측정했던 장치를 만약에 측정하려고 하면은 꽤 오랫동안 올려놔야지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 고선량의 피폭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좀 늦게 울릴 수 있다는 거죠. 생각 좀 늦게 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좀 가까이 놓고요. 다시 또 두 개가 얼마나 빨리 울리는지 이걸 놓고 해보겠습니다. 이걸 놓고 지금 위쪽으로는 제가 방사능 나오고 있다고 했죠. 두 개를 동시에 가까이 가져가서 어떻게 울리나 보겠습니다. 지금 큐세이프는 먼저 울렸죠. 근데 지금 라덱스는 아직도 0.14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도중에도 상당히 높은 선량의 방사능이 나오고 있는데 라덱스는 지금 정상입니다. 그쵸? 이 상태로 가져가면은 큐세이프 이용해서 측정했던 사람은 여기 방사능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라덱스로 측정한 사람은 여기 방사능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수치만 봐서는요. 왜냐면 전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걸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그 감도가 높은 제품들이 휴대용 제품으로 좀 더 적합하고 걔도 물론 이것만 가지고 여기 방사능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면은 핵종 분석기가 있어야 그 그래프를 보고 실제로 어떤 방사능 원소가 측정이 됐는지 감지가 됐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거 아니라 그냥 감마에
세기를 이용해서 그냥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 측정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두 가지만 휴대용 측정기에서 이제 좀 비교적 저렴한 제품들에서 찾아본다고 하면은 라덱스보다는 큐세프가 훨씬 효용력이 있어 보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3종의 방사능 측정기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